제주에 사시는 75세 한경순 씨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건강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평소 아침 산책을 즐기시던 한경순 씨는 요즘 오전 8시만 되어도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기 어려워졌고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놓다 보니 전기료 걱정에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잠깐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다가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껴서 급히 실내로 들어와야 했고 그 후로는 바깥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더위 때문에 식욕도 떨어져서 시원한 음료수나 냉면 위주로만 먹게 되었는데 기력이 없어지고 혈압도 평소보다 불안정해졌습니다. 특히 밤에 더위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낮에 더욱 피곤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한경순 씨는 이런 무더위에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 건강을 지켜야 할까? 폭염주의보가 계속 발령되는데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는 걱정이 깊어갔습니다. 오늘 원숙한 하루에서는 한경순 씨처럼 폭염으로 인해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무더위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실용적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욱 주의해야 할 폭염 대응책과 안전한 여름 생활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이가 들면서 폭염에 더 취약해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점차 감소합니다. 땀샘의 기능이 저하되어 땀 분비량이 줄어들고 혈관의 확장과 수축 반응도 둔해집니다. 또한 체내 수분량이 감소하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화되어 탈수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신장 기능의 저하로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능력도 떨어지며 심혈관계의 적응력 감소로 급격한 온도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워집니다.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 폭염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합니다. 고혈압 환자는 혈관 확장으로 인한 혈압 변화에 취약하고 당뇨병 환자는 탈수 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심장병 환자의 경우 더위로 인한 심장 부담 증가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장 질환자는 수분 조절 능력 저하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의 종류와 증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열사병은 가장 심각한 온열 질환으로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면서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의식 저하, 혼란,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열사병의 특징은 땀이 나지 않고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진다는 점입니다. 열탈지는 열사병보다는 덜 심각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과도한 발안으로 인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주요 원인이며 어지럼증, 메스꺼움, 구토,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땀이 많이 나고 피부가 차갑고 축축한 상태를 보입니다. 열경련은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는 상태로 주로 다리나 복부 근육에서 발생합니다. 염분 부족이 주요 원인이며 심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열실시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상태로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때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폭염 시 실내 환경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컨 사용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적절한 온도 설정이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8도로 설정하고 실외와의 온도차가 5도에서 6도를 넘지 않도록 하세요. 너무 낮은 온도로 설정하면 냉방병에 걸릴 수 있고 전력 소비도 급격히 증가합니다. 에어컨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하고 한두 시간마다 10분 정도 환기를 시켜주세요. 에어컨 필터는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고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활용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세요. 에어컨이 없는 경우에는 선풍기와 함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풍기 앞에 얼음이나 차가운 물을 담은 그릇을 놓으면 시원한 바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창문에 단열 필름을 붙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밤에는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를 시키고 바닥에 물을 뿌려 증발열을 이용한 냉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냉수에 적신 수건을 목이나 손목에 대면 체온을 빠르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어서 폭염 시 수분 섭취와 전해질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하지만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2리터에서 2.5리터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전후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물의 온도는 너무 차갑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찬 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체온 조절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상온의 물이 적당합니다. 전해질 보충도 중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물과 함께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이온 음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당분이 많으므로 물로 희석해서 마시거나 무설탕 제품을 선택하세요. 물 1리터에 소금 1티스푼을 넣은 소금물이나 보리차에 소금을 조금 넣어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통한 수분 보충도 효과적입니다. 수박, 참외, 토마토, 오이 등은 수분 함량이 높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있는 경우 과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폭염 시 식사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위로 인한 식욕 부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영양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좋으며 하루 3끼보다는 5에서 6회로 나누어 먹으세요. 시원한 음식 위주로 구성하되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국, 냉면, 냉채 등을 활용하고 단백질 공급을 위해 두부, 계란, 생선 등을 포함시키세요.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을 위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매운 음식은 적당량 섭취하면 발안을 촉진해 체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많은 음료나 알코올은 이뇨 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세요. 식품 보관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온에서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조리한 음식은 빨리 냉장 보관하고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하세요. 의심스러운 음식은 과감히 버리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하여 식중독을 예방하세요. 이제 폭염 시 외출과 활동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시간대의 외출을 피하는 것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가능한 한 실내에 머물고 불가피한 외출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하세요. 외출 시에는 적절한 복장이 중요합니다. 밝은 색의 헐렁한 옷을 입고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를 선택하세요. 모자나 양산으로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선글라스로 눈을 보호하세요. 목수건이나 냉각 타올을 활용하면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외출 시에는 충분한 물을 준비하고 그늘진 곳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세요.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세요. 운동은 시원한 실내에서 하거나 야외 운동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하세요. 운동 강도는 평소보다 낮추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하세요. 수영은 좋은 선택이지만 수온과 실내 온도의 급격한 차이에 주의하세요. 다음으로 폭염 시 약물 관리와 건강 모니터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성질환 약물은 폭염 중에도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일부 약물은 체온 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하여 여름철 복용법을 확인하세요.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 탈수 위험이 높아지므로 더욱 주의 깊은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혈압약의 경우 탈수 상태에서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혈압 측정이 중요합니다. 약물 보관에도 주의하세요.
고온에 노출되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차 안에 두지 마세요.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체온, 혈압, 맥박을 측정하고 소변 색깔로 탈수 정도를 확인하세요.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면 탈수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온열 질환 응급처치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사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긴 후 옷을 느슨하게 하고 부채질을 해주세요.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에 차가운 물수건을 대어 체온을 낮추세요. 의식이 없으면 물을 먹이지 말고 전문 의료진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열탈진의 경우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의식이 있으면 조금씩 물을 마시게 하세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세요. 30분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병원으로 이송하세요. 열경련이 발생하면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염분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세요. 경련이 1시간 이상 지속되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폭염 대비 생활 습관과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부족은 체온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활용해 시원한 환경에서 잠을 자되 너무 차갑지 않게 조절하세요. 폭염 예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외출을 자제하세요. 가족이나 이웃과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 연락처를 준비해 두세요. 냉방비 부담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주저하지 마세요.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경순 씨의 고민에서 시작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폭염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욱 취약해지는 폭염에 대비하여 적절한 실내 환경 관리, 충분한 수분 섭취, 올바른 식사 관리, 안전한 외출 방법 등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열 질환의 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응급 상황에 대비하세요. 무엇보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며 원숙한 하루가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